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무인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인일주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예제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인일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인일주는 지지가 관성운으로 되어 있고요. 관성운의 지장간을 보면 갑병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식갑자를 보면 이것이 일단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천간 지지가 모두 양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 지장간까지 모두 양입니다. 천간 지지가 모두 양이니까 이 무인이라는 일주의 기본적인 성향을 보면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죠. 사람이 좀 남자답고 배짱 있고 호탕하고 이런 성향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무토가 뭐예요? 넓은 대지라든가 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인목은 호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 속의 호랑이에요. 산 속의 호랑이가 그럼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강하죠.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무인일주인 사람은 일단은 성향 자체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좀 적극적인 면도 있고 추진력도 있다고 봐야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이런 지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지에 관성운을 깔고 있는데요. 관이라는 것은 명예를 나타내죠. 권력을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냅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력을 나타내니까 지도력이 있고 권력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에는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사론잡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지의 관살이라는 것은 권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힘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무인일주인 사람이 만약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든가 아니면은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랬을 때 폭력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를 중시하고 겉으로 봤을 때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겉멋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속이 없고 겉멋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지의 관성운이라는 것은 직장운을 나타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보다 직장 생활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겉은 강한데 내면까지 강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겉도 강하고 내면도 강한 사람은 좀 드물어요. 무인일주의 경우에는 내면은 부드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고 명예를 중시하고 그리고 지도력도 있고 권력 의지도 강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겉멋도 들어있고 솔직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솔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면이 있다고 봐야죠.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 막 괜찮은 척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에는 막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한테 별로 잘해주지도 않고 형편없는 아빠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일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일주가 똑같다고 해갖고요. 그 사람들이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본적인 성향이 비슷할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주만 갖고 사주가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봤을 때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이 일주라는 것도 무작정 이 무인일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갑자일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이론적인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제를 갖고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병신년 신묘월 무인일 기축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이혼을 한 사람이고요. 22년째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신청했을 당시에 62세예요. 그러면 22년째 사실혼이니까 40세서부터 사실혼 관계고 그 전에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영업부서에 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유부녀도 있고 이혼녀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바람을 많이 핀다고 해요. 현재도 바람을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다시 사실혼 관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또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형제복은 좋다 그래요. 동생이 부자라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멋내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부자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부자인가 보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고요. 막상 자기 아이들 과외비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해서 그 부인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채까지 쓰면서 멋내고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신년 신묘월 무인일 개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기운돌,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돌, 금기운이 돌,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주 구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행도 균형되게 있고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합이 많아요. 이쪽으로 무게합, 이쪽으로 병신합, 이쪽으로 임묘진 반합, 합이 3개나 됩니다. 합이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잘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괜히 내가 받는 것도 없이 주고 싶고 사람 자체가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너무 녹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합이 많습니다. 합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성관계에 대해서 좀 유연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꼬시기 쉬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48세 병신대운서부터 지지충이 발생하죠. 그리고 58세 정유대운은 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48세서부터 이성운이 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람피고 이런 것은 꼭 사주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정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특히 유전적인 영향도 강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람폈으면 아들도 바람피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무인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인일주가 겉멋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 이중적인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자식한테는 가해비도 주지 않으면서 사채까지 쓰면서 멋내고 여자 만나고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무인일주의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중년 직장 여성입니다. 일처리도 깔끔하고 업무 능력도 우수하다고 해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나이는 좀 많아도 일도 잘하고 아주 깔끔하게 업무 능력 우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죠.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이고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합니다.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아들도 지금 잘 크고 있다 그래요. 성격도 좋고 예쁘지만 만나는 남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에 신청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갑진년 정축월 무인일 갑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넷,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과 수기운은 없습니다. 금기운이 뭐죠? 토생금으로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고 수기운은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사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흘러가는 대운에서 나한테 없는 금기운과 수기운이 36세 계유대운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성운만 봤을 때에는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원진살, 인신충 이렇게 형성이 될 때 1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43살이니까 원진살이 형성이 됐을 때 남편과 사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관살운잡 사주죠. 관이 4개나 됩니다. 이런 사주를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4개, 5개 막 이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은
아예 없거나 너무 많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운이 이렇게 강하면 남자가 아예 없거나 그냥 한 남자만 만나가지고 딱 결혼해서 그걸로 끝나거나 아니면 여러 남자를 계속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본인이 소개글을 보낸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소개글을 보냈으니까 어떻게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매력적인 여성이라면 남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시주가 전부 다 남자운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년 이후 늦게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자운은 계속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인일주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존심도 강하고 지도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운이 신미대운, 경호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이런 사주는 목기운하고 토기운만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일단 목기운은 안 들어오죠. 앞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미대운, 경호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분인데요. 대기업 다니다가 회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아내와 동갑인데 사이는 안 좋고 어렸을 때 입양을 한 딸이 지금 중학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데 아이가 뭐 몇 살 될 때까지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내 핑계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인이 2016년도에 앞으로 남편의 뭐 사업 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이분이 정민년, 을사월, 무인일, 개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들, 화기운이들, 토기운이 셋,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여기에 여자를 나타내는 개수가 하나 있죠. 그런데 무게 합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궁을 보면 인목이 옆에 있는 사화하고 인사, 형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자운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나쁜 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여자운이 합이 되면서 기신인 화기운을 생성하잖아요. 이 사주는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너무 강해갖고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자를 나타내는 개수와 합이 돼서 기신운이나 화기운을 생성했다는 점에서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사주를 보면 막 배우자궁이 충도 되고 삼형살도 되고 뭐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나쁜 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분이 신청을 했을 때 그때가 병신년이었거든요. 그럼 이때는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인유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남편이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운이 43살서부터 시운 2살까지 당시 신청했을 때 경자대운인데 이분은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볼 수 있고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 들어오는데 이게 용신운으로 들어오잖아요. 43세서부터 52세까지 가장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도 옮기고 그랬는데 재테크도 잘하고 돈을 좀 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신청을 하셨어요. 미국 뉴욕 쪽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고독한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해외 생활을 오래 했는데 또 뉴욕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만 하느라고 아직 직업을 가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영어를 잘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취업은 안 하고 영어 공부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이 어떨지 궁금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 무진년, 을축월, 무인일, 갑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목기운과 토기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치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육친의 복이 약해요. 이렇게 치중된 사주는 육친의 복이 약합니다. 왜 약할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비견겁제는 너무 많은 거잖아요. 많은 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형제복이 없다고 봐야 되고 관성운이 4개나 되잖아요. 이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관성운은 자식운을 나타내는데 결국 자식운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화기운도 없고
금기운도 없고 수기운도 없잖아요. 재성운도 없고 인성운도 없고 이러니까 어머니 복도 없고 부인 복도 없고 아버지 복도 없고 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주들은 본인의 특징이 뚜렷하다는 얘기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는 특징이 그만큼 뚜렷하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특징을 잘 찾아서 노력한다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주가 비경겁지가 워낙 강하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직장생활 쪽으로는 추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직장 변동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전문직 쪽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도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부모님이 이렇게 밀어주는 건 부모님의 재물복은 좀 강하다고 봐야겠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26살서부터 35살까지 무진대운, 이 대운도 안 좋습니다. 지금 토기운이 4개나 되는데 흘러가는 대운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학을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을 옮기면, 거주지를 옮기면 운의 변화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한반도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버리면 운의 변화가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운의 변화가 크다는 게 꼭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대운이 안 좋으니까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텐데 가서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인일주 4분의 예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무인일주 예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른 일주는 예제가 아주 많은데 무인일주는 딱 4개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무인일주의 특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양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사람의 자존심도 강하고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지도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좀 겉멋만 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일주론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